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라요 바이에카노는 이번 경기에서도 무릎 부상으로 압둘 무민을 기용할 수 없으며 세르이오 카멜로와 조나탄 몬티엘도 각각 발과 발목 문제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징계로 알라베스전에서 결장했던 수비수 플로리앙 르준이 복귀하며 수비진에 힘을 더할 전망입니다. 최근 교체 투입 득점을 기록한 페드로 디아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열번 역할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드레이 라티우는 다시 한번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파뇰은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과 같은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 자원인 호세 그라게라가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큰 전력 누수는 없는 상황이며 공격진은 로베르토 페르난데스가 최전방을 맡고 알렉스 크랄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설 예정입니다. 라요는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치른 리그 5경기에서 단 2점만을 획득하며 주춤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알라베스를 상대로 파테시스와 페드로 디아스의 득점에 힘입어 2대0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승점 40점으로 라리가 7위에 위치해 있으며 6위 레알 베티스와는 승점 7점 차입니다. 지난 시즌 17위에 머물렀던 라요로서는 올 시즌 분명한 도약을 이뤄내고 있으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8위 이상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홈 성적은 14경기 중 5승에 그치는 등 아쉬운 편이며 이번 상대인 에스파뇰은 올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 라요로서는 충분히 승점 확보를 노려볼 만한 경기입니다.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비 푸아도가 후반에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승점 1점을 따냈고 현재 리그 성적은 7승 8무 13패로 승점 29점을 기록하며 16위에 올라 있습니다. 강등권인 18위와는 불과 2점 차이로 잔류를 위해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력 면에서는 전체 20개 팀 중 27득점으로 레알 소시에다드와 함께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승격 팀으로서 잔류가 주 목표인 만큼 현실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에스파뇰이 2대1로 승리했고 2022-23 시즌에도 원정에서 2대1로 라요를 꺾은 전적이 있습니다. 양 팀의 전력과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며 최근 맞대결에서 에스파뇰이 우위를 점했지만 두 팀 모두 확실한 우세를 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득점이 많지 않은 접전 끝에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노아는 이번 경기에서 주전 왼쪽 수비수 아론 마르틴이 유벤투스전 출전 정지에서 복귀하며 수비라인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 출신 공격수 비티냐도 출전이 가능해지며 공격 선택지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반면 막스웰 코르네와 주니오르 메시아스는 아직 훈련을 일부만 소화하고 있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마티아 바니와 오네스트 아노르는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미드필더 파비오 미레티와 루슬란 말리노프스키는 각각의 컨디션 이상에서 회복해 이번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말리노프스키는 지난 경기에서 벤치에 머물렀고 그 대신 장 오나나가 세리에A 데뷔 선발을 치렀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안드레아 피나몬티는 최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디네세를 상대로는 통산 4골을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올린 바 있어 기대할 만한 카드입니다. 우디네세는 베테랑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 백업 골키퍼 라즈반 사바, 그리고 장기 부상 중인 이삭 투레가 결장하며 플로리앙 토백 역시 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조던 제무라는 지난주 훈련 중 종아리 부상을 입으며 4월 말까지 결장이 예상되어 하산 카마라가 왼쪽 측면을 계속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로렌초 루카가 선봉에 설 예정이며 그는 최근 유럽 주요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지난 유벤투스 원정에서 0대1로 패한 제노아는 비록 승점을 얻지는 못했지만 점유율과 슈팅수에서 유벤투스와 대등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리그 12위에 올라 있으며 강등권과는 거리가 있고 유럽 대항전 진출 역시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러나 2025년에 들어 홈에서 5경기 중 4승 1무를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2.60점을 올리는 등 홈에서는 강력한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디네세와의 최근 6경기에서는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 중 4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반면 우디네세는 최근 인터 밀란 원정에서 패하며 이번 시즌 인터 밀란을 상대로 컵 대회를 포함해 3번 모두 패배했고 그중 지난 경기에서는 전반 30분 전까지 2골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솔레는 1월 이적 이후 수비수 중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 공회수, 경합, 승리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디네세는 A매치 휴식기 전후로 각각 헬라스 베로나와 인터 밀란에게 패하며 6경기 무패 흐름을 끊겼고
코스타 루냐이치 감독 체제에서 리그 3연패는 단 한 차례 있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디네세는 최근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올 시즌 11승 중 9승은 자신들보다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거둔 것이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제노아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두 팀은 최근 10차례의 제노아 홈 맞대결에서 각각 2승씩을 나눠 가졌고 6경기는 무승부였으며 득점 수도 13골로 동일합니다. 이번 경기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 조직력이 좋은 제노아와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우디네세의 맞대결은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번 경기에서 로베르트 굼리와 유수프 카바다이를 제외하면 거의 전원이 출전 가능한 비교적 건강한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윙백 자리는 마리우스 볼프와 디미트리오스 지아눌리스가 맡고 크리슬렉 마치마, 제프리 하우베르로, 세드릭 제지거가 중앙 수비 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는 사뮤엘 에센데가 원톱으로 나서고 프레드리크 옌센과 알렉시스 클로드 모리스가 측면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미네는 부상자가 속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수 히로키 이토가 최근 부상으로 이탈했고 이미 알폰소 데이비스와 다여 우파메카노,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와 타렉 부흐만도 전력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문은 요나스 우르비이가 지킬 것으로 보이며 수비는 콜라트라이머, 에릭 다이어, 김민재, 하파엘 게이루의 임시 조합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와 레온 고레츠카가 결장 예정이며 고레츠카는 경기 며칠 후 복귀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조슈아 키미이와 주앙 팔리냐가 중원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은 해리 케인이 중심에 서고 좌우 측면은 르로이 사네와 미카엘 올리세가 책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킹슬리 코망은 발목 부상으로 최소 다음 주까지 결장할 예정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직전 호펜하임전에서 전반에 유효 슈팅 1개에 그치는 등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즌 내내 공격력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단 30득점만을 기록 중이며 이는 분데스리가 전체 18개 팀 중 4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8경기 중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다는 점도 부정적입니다. 게다가 지난 11월 22일 바이에른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했으며 최근 바이에른과의 5차례 맞대결에서도 모두 패배하며 경기당 최소 3실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스 토릅 감독이 이끄는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전체적인 경기력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2경기 중 11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았고 6승을 거두며 8차례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홈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며 WWK 아레나에서 치른 14경기 중 7승을 거두고 단 3경기만 패배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미네는 직전 경기에서 강등권에 있는 장크트 파울리를 3대2로 꺾었지만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6실점, 리그 4경기 연속 무실점 실패 등 수비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리그에서 27경기 중 17경기에서 3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총 78득점으로 다른 팀들보다 최소 16골 이상을 더 넣은 압도적인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올 시즌 우승에 가까워 보이지만 남은 일정에서 마인츠, 메넨글라트바흐,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와 같은 강팀들과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14경기에서 10승 1패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만 최근 리그 6경기에서는 2무 1패를 포함하고 있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최근 11경기 중 3무 2패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의 수비와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의 끈끈한 홈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공격에서의 한계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충분히 바이에른을 상대로 승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스는 직전 모나코전에서 주장 단테가 후반 막판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해졌고 최근 4경기에서 두 번째 퇴장을 받은 멜빈 바르 역시 출전 정지로 수비진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외 부상자는 미드필더 탕기 은돈벨레 1명으로 현재 사타군이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모르강 상송과 테렘 모피가 부상에서 복귀했다는 점이며 특히 모피는 오랜 십자인대 부상 끝에 지난 경기 막판 교체 출전하며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상대팀 낭트 역시 수비수 장샤를 카스텔레토가 릴전에서 퇴장을 당한 이후 이번 경기까지 출전 정지를 이어갑니다. 골키퍼 알반 라퐁과 수비수 파비엥 상통쯔는 여전히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즌 내내 결장 중인 아델 마하무드는 A매치 기간 동안 코모로 국가대표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경기에서는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그 외에도 마르쿠스 코코와 티노 카데웨레는 근육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고 수비수 나탄 제제는 발목 부상으로 미드필더 페드로 치리벨라는 르아브르전 전반에 교체 아웃된 이후 회복 중입니다. 니스는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낭트는 최근 르아브르에게 3대2로 패하면서 강등권 근처까지 밀려났고 최근 7경기에서 5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2차례 동점을 만들었음에도 경기 막판에 결승골을 허용하며 승점을 놓쳤고 강등 경쟁 중인 팀들과의 승점 격차가 좁혀지면서 다시 잔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랑스와 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반등 조짐을 보였지만 직전 라운드에서 르아브르와 랭스가 승리를 거두며 하위권 팀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세인트에티엔이 몽펠리에전 몰수승을 얻는다면 13위부터 17위까지의 팀들이 불과 4점 차 내에 몰리게 되는 만큼 낭트의 입장에서는 매 경기가 결승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니스는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점밖에 얻지 못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이번 홈경기는 다시 흐름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낭트는 원정에서 최근 3경기 연속 패배를 당하며 무려 12실점을 기록했으며 최근 니스 원정에서 3경기 중 2승을 거두긴 했지만 현재의 전력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블랙번 로버스는 이번 경기에서 시즌 초 FA컵 3라운드 맞대결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안드레아스 바이만을 무릎 부상으로 잃었고 그는 시즌 잔여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우구스투스 카르고보와 엠마누엘 데니스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며 칼럼 브리튼, 해리 레너드, 잭 길세넌, 스콧 워튼 등도 여전히 장기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해리 피커링도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최근 포츠머스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오원 백과 종아리 부상을 당한 헤이든 카터 역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태입니다. 미들즈브로도 부상 이탈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골키퍼 솔브린과 세니 디eng이 모두 결장하고 수비수 데일 프라이, 조지 에드먼드슨도 출전이 어렵습니다. 또한 루크 아일링, 다라 레니안, 알렉스 방구라, 벤 도쿠 역시 전력에서 이탈해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미들즈브러는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리그 5연패를 겪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최근 6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 중입니다. 승격 경쟁에 재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탁월한 득점력입니다. 현재 시즌 59득점은 리그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와 노리치 시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대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켈레치 이에아나초와 네투 보르헤스의 연속골로 뒤집으며 2대1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홈 3연승을 완성시켰지만 원정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2025년 리그 원정 경기에서 8경기 중 2승만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6경기 중 5경기를 패배로 마감했습니다. 블랙번은 현재 미들즈브러와 승점 5점 차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발레리앙 이스마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 75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현재 6경기 연속 무승 중입니다. 이스마엘 감독은 존 유스타스를 대신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처음에는 기대를 모았으나 더비 카운티, 스토크시티, 카디프시티, 포츠머스 등에게 연달아 패하며 순위는 11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번은 최근 미들즈브러와의 맞대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차례 맞대결에서 무패를 기록했으며 미들즈브러는 2022년 12월 이후 블랙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양 팀은 이번 시즌에만 2차례 맞붙었으며 모두 블랙번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그 원정 경기였고 두 번째는 FA컵 3라운드 경기였습니다. 블랙번이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1대0 승리를 거둔다면 남은 시즌 6경기에서 승격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패배한다면 승격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며 이스마엘 감독의 입지도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 2차례 맞대결에서는 블랙번이 모두 1대0으로 승리했지만 최근 부진한 흐름 속에서 반등에 성공한 미들즈브러가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복수에 성공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